네, 수요일 잠매거진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 곁에 있지만 잘 알지 못했던 숨겨진 직업들을 발견하는 시간이죠. 함께해 주실 강주리 캐스터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주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다양한 직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의 직업들은 어디서 발견했는지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네. 오늘의 직업은요. 한국 공연 예술사의 상징이죠. 바로 세종문화회관입니다. 1978년 서울시가 설립한 공연장인데요. 순수 예술부터 대중음악까지 정말 다양한 장르와 공연을 진행하고 전시하는 곳입니다. 네, 세종문화회관 안에도 아주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처음 소개할 직업 어떤 직업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직업은요. 바로 하우스 매니저입니다. 공연을 보러 온 관객들이요. 좀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인데요. 우리가 공연을 보러 갔을 때 또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직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요.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종로에 위치한 세종문화회관. 수많은 전시와 공연이 이루어지며 사람들에게 예술의 명소가 되고 있는 이곳에는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다. 그중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하우스 매니저다. 공연장에서 이제 공연이 시작되면 객석 정리라든지 그리고 관객들한테 안내를 하고요. 그리고 안내원들 관리부터 이렇게 전반적인 공연에 관련된 전반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을 관리하고 진행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하우스 매니저.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예술의 전당에서 하우스 매니저라는 명칭으로 직원을 공개 채용한 것이 이 직업의 시발점이 됐다. 국내에 이 직업이 생긴 지 13년도 채 안 됐지만 이미 유럽에서는 수백 년의 공연 문화와 역사를 같이 한 직업이다. 처음에 입사를 하게 된 거는 2010년 8월에 입사를 했는데 이 하우스 매니저 역할이 주어진 거는 2014년 2월부터 주어졌습니다. 좀 텀이 있는데요. 그 사이에 다른 업무를 하다가 하우스 쪽에 이렇게 일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기획 관련된 일도 했었고 그리고 홍보 관련된 일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회사에서 이 일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이쪽 하우스 매니저 일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 공연장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질적인 수준의 향상을 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 확충과 함께 수준 높은 서비스가 경쟁력이 되고 있다. 특히 고객과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직업이므로 하우스 매니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이미 청소는 다 돼 있는 상태이지만 혹시나 청소하시면서 빠뜨릴 수 있는 부분, 관객들한테 크진 않지만 살짝 삐져나온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카메라 선들이 지나가는데 그런 부분이 잘 정리가 돼 있지 않는 부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객석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보면서 그 부분이 제대로 청소가 됐는지 그리고 위험한 물건은 없는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공연장 관리의 총책임자인 하우스 매니저는 공연 전에는 스태프회의를 통해 공연에 관한 정보를 공연 단체 및 관계자들과 협의하고 입장권 가격에서부터 홍보물이나 CD 등의 판매 상품, 인터넷 게시 여부, 관람객의 성격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확인한다. 아이들 입장 연령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옆 관객 때문에 소란스러워서 못 본다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공연 관람을 제대로 하실 수 없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에 일어나서 그 상황에서 컴플레인 주신 부분들은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처리를 하고요. 또는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주시거나 이런저런 얘기거리를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거는 제가 바로 처리를 할 수 있으면 답변을 바로 다는 편이고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순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다른 팀의 협조를 얻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매니저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의 공연 관련 학과, 경영학과, 서비스 관련 학과 등을 졸업하면 이 일을 하는데 유리할 수 있다. 최근에는 하우스 매니저들이 중심이 돼 만든 하우스 매니저 그룹의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아르바이트나 인턴으로 하우스 매니저 경험을 쌓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진입 장벽이 많이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지만 이 일을 하려면 기본적인 서비스 마인드부터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일이 많다 보니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외국어인데요. 저희가
관객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 한국 분들만 계시는 게 아니라 공연장이 크다 보니 외국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그 부분에서 외국어를 하는 게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우스 매니저 일은 결국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일은 고객의 불만을 처리하고 해결하는 일이라는데 고객 입장에서 고객을 도와드리고 안전을 책임지는 하우스 매니저 이지연 씨. 언제 가장 이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있을까? 관객들도 관객들이지만 같이 일하는 안내원들이랑 있을 때 그 안내원들한테 정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일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 일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무대와 객석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하우스 매니저. 그들의 환한 미소와 친절은 공연을 위한 공연이 아닌 진정한 관객을 위한 공연의 시작이다. 네, 하우스 매니저가 어떤 직업인가 저도 궁금했는데 이제 화면을 보니까 아, 저분들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공연장의 모든 일들을 이제 담당하시는 직업인데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지 특별한 자격 조건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또 서비스 네. 쪽이다 보니까요. 서비스 관련 학과나요. 공연과 경영 관련 전공자라면 좀 일단 유리하고요. 그리고 하우스 매니저 그룹의 전문 교육을 받거나 또 학창 시절 관련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면 참 좋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아무래도 또 고객을 대하는 서비스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종문화회관 속 다양한 직업들, 숨겨진 직업들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직업이죠? 네, 두 번째로 만나볼 직업은요. 바로 무대 의상 디자이너입니다. 공연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이 참 많을 텐데요. 그중에서도 이 극의 분위기를 좀 한눈에 느끼게 하는 게 이 배우들의 의상이 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의상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건데요. 일반 의상과는 아무래도 좀 확실히 다른 분야이다 보니까요. 어떤 직업을 하는지 자세한 내용 역시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무대 위의 배우에게 의상은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고 관객에게 의상은 배역의 감정을 느끼는 매개체다. 배우와 관객을 모두 만족시키며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화려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들의 손발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무대 의상 디자이너들이다. 공연을 하게 되면 의상 준비하는 보유 의상을 하기도 하고요. 이번 오페라처럼 의상을 직접 제작을 하기도 하고 외부에서 제작된 의상 같은 거를 검수하고 좀 더 공연에 같이 적합하게 쓸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대 위 현장 속에서 연출이 원하는 대로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중 중요한 하나는 무대 의상이다. 때문에 그게 스토리와 시대적 배경, 그리고 캐릭터의 특성을 의상 안에 담아내는 무대 의상 디자이너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제가 원래 일반 패션 브랜드 쪽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너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유행 때문에 이렇게 버려지는 옷들이 되게 많은 게 약간 환경오염을 시킨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대학원에서도 그쪽으로 논문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우연히 공고를 보고 입사하게 되어서 무대 의상 쪽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행을 쫓아 숨가쁘게 돌아가는 의류 디자인이 아닌 차분하고 꼼꼼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캐릭터를 살려 함께 숨쉬듯 작업하는 무대 의상 디자이너. 변미라 씨는 무대 의상 디자인이야말로 많은 영감을 불러일으켜주는 매력 있는 작업이라고 한다. 어쨌든 연출 의도에 부합해야 되겠죠. 의상의 디자인이. 그래서 뭐 같은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연출이 시대를 어떻게 잡거나 아니면 뭐 이번에는 어떤 색상이나 톤을 잡거나 이러한 방향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잘 디자인 회의를 통해 가지고 결정이 되면 그거에 맞는 거를 잘 이렇게 반영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배우들이 역시나 움직임이나 활동할 때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그런 디자인을 반영하면서도 그런 요소들을 잘 넣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시로 바뀌는 의상의 유행을 파악하는 능력보다 대본 속 캐릭터를 잘 분석해내는 능력이 더 중요한 무대 의상 디자이너들. 공연이 있기까지 최소 한 달 정도 소요되고 뮤지컬의 경우 평균 6, 7개월 정도 의상을 만드는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공연이 있기 전이 훨씬 더 바쁘죠. 지금 뭐 아무리 새로 제작되었다 하더라도 저희가 새로 옷을 사 입어도 그게 딱 마음에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대에서 쓰여진 의상 같은 경우에는
옷이 맞는다고만 해서 적합한 게 아니라 배우들이 움직임이나 그런 성격 같은 거를 잘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데 조명이나 뭐 무대랑도 맞아야지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아무리 새롭게 제작을 하더라도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 때문에 정신없이 바쁘고요. 공연 끝나고 나면 그래도 좀 여유롭게 저희가 공연이 끝나더라도 저희는 예술단들이 보유하고 있어서 그 재공연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의상들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잘 정리해서 보관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무대 의상의 탄생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다. 디자이너로서의 생각과 연출가, 배우 각각의 생각을 취합해 가장 적합한 의상 디자인을 찾기 위해 수차례 회의를 하고 대본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의상을 만든다. 그렇다면 무대 의상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이렇게 단체에 소속돼서 이렇게 제작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많지 않아요. 보통 유명 디자이너 밑에 가서 일을 배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가 이제 뭐 대학로 쪽에서는 연출분들과 이렇게 접촉을 통해 가지고 직접 포트폴리오 같은 걸 들고 가가지고 선택이 돼서 이렇게 디자인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또 기존 하시는 분들이 되게 잘하시기도 하지만 늘 새로운 게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꼭 신진 디자이너라고 해가지고 작품의 기회가 안 주어지거나 이러는 건 아니거든요. 본인이 좀 독창성만 있다면 얼마든지 자기가 되게 독특한 포트폴리오를 준비해가지고 여러 곳에다가 자기가 맞는 또 이렇게 공연을 보다 보면 아, 저분의 작품은 제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연출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자기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한번 보내보거나 이런다면 그렇게 돼서 셀렉되는 경우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의상과 소품 하나로 관객들과 소통하는 미라 씨는 인물에 관한 많은 정보와 극의 성격, 분위기, 스타일에 관한 것들을 의상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과 수많은 무대의 의상들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한다. 일반 의상 디자인을 할 경우에는 제가 디자인을 하더라도 이제 과거와 달리 이제 유행의 변화하는 속도가 되게 빠르잖아요. 이제 과거는 이렇게 뭐 100년 단위, 10년 단위 이랬었는데 요새는 뭐 유행이라기보다는 거의 패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쉽게 변화해가지고 제가 아무리 이쁜 디자인을 했더라도 그게 오래 기억되지도 않고 거의 이제 전체적인 디자인 속에서 그 세계 트렌드 사이에서 이렇게 조절을 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거를 딱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무대 의상 디자이너는 제가 그래도 원하는 컨셉,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고 그게 또 어떤 작품과 잘 만나가지고 반응이 좋았다면 오히려 좀 더 오래 기억될 수 있어서 좀 더 그럴 때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배우들의 연기와 작품에 어우러지는 의상을 제작하기 위해 땀 흘리고 있는 무대 의상 디자이너. 그들이야말로 옷으로 작품을 빛내는 제3의 배우가 아닐까. 네, 무대 의상 디자이너의 모습을 만나봤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어떤 유행보다는 그게 배경과 분위기에 맞춰서 옷을 제작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 같습니다. 무대 의상 디자이너의 자격 조건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지만 한 번 더 짚어주실까요? 네, 아무래도요, 뭐 의상 제작 경험은 좀 당연하게 요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조건이 있기보다는요, 좀 독창적인 작품들을 만들고요.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실력을 검증받는다면 무엇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직업 만나볼 차례인데요. 이번엔 어떤 직업일까요? 네, 다음으로 만나보실 직업은요, 무대와 조명 감독입니다. 먼저 무대 감독은요, 한편의 공연이 진행되는 무대의 모든 영역을 총괄하는 감독, 이런 직업이고요. 다음으로는 조명 감독인데요. 조명 감독은 맨 마지막에 그야말로 이 무대의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직업 한꺼번에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공연이 항상 끊이질 않는 세종문화회관의 무대 조율자는 바로 무대 감독이다. 무대 감독은 배우들의 스케줄 관리와 공연이 준비되는 프로덕션 스케줄, 각 파트 연습 진행, 연출가와의 협의, 각 파트 공연 스태프들과의 의견 조율 등을 하는 총책임자다. 라이브 공연에서 연출가와 무대 감독으로 공연이 나눠지는데 준비 단계는 모든 걸 연출이 다 관할을 하고 공연이 드레스 리허설부터 공연이 끝날 때까지는 무대 감독의 지시에 의해서 공연이 진행이 됩니다. 무용, 뮤지컬, 연극, 오페라, 음악극 등 다양한 공연을 올린 무대 감독 김종문 씨.
공연을 준비하는 날부터 공연이 완전히 끝나는 날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다. 어저께까지 뮤지컬 체스가 공연을 했고요. 외부 대관 공연인데 그게 지금 한 달여 공연을 끝내고 어제 막공을 하고 오늘 이 철수 작업에 들어가고 있고요. 철수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위험한 분들이 많거든요. 셋업과 철수 때 가장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 안전을 좀 보고 있고 안전하게 철수들을 계획대로 하고 있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무대 감독은 연출자의 의도대로 무대 기획부터 관리까지 무대를 총관리하는 사람이다. 또한 공연이 시작되면 무대 감독의 지시에 의해 모든 배우와 스텝이 움직인다.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게 음악 또 그다음에 연극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길로 들어서게 됐고요. 사실 전공은 전기공학이에요. 근데 이쪽이 너무 좋아서 접근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싸늘한 무대와 객석의 온도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공연의 또 다른 숨은 주인공 무대 감독. 공연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무대 감독들은 공연 때보다 연습 시간에 오히려 더 바쁘다고. 무대 감독들은 공연 연습 과정에서 연출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연출이 원하는 연습 환경을 제공한다. 연출의 의견을 현장 환경에 맞게 조율하는 것도 중요하다. 저희가 지금 무대 감독은 자격증이 없어요. 다른 파트가 지금 조명, 그다음에 음향, 그다음에 무대 기계는 자격증이 있는데 산업관리인력공단 쪽은 아니고요. 문광부에서 검정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자격증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무대 감독 파트는 아직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NCS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지금 자격증화 시키는, 그러니까 산업관리인력공단에서 자격증화 시키는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은 공연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요소다. 조명은 색조 화장처럼 잘 쓰면 무대의 입체감을 살리지만 잘못 쓰면 촌스러워 보이기도 한다. 공연을 보면서 조명을 의식하는 관객은 많지 않지만 조명 감독은 관객들이 내레이터가 없어도 조명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극에 스며들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조명 감독으로 있고요. 조명 디자인하고 뭐 다른 팀들 들어왔을 때, 다른 대관자들 들어왔을 때 조명하는 거 도와주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명 감독으로 20년이 넘게 일을 해온 이중우 씨. 다양한 작품들을 접하며 자신만의 조명 디자인을 고민하고 이를 실현하는 일에 대해 만족하고 보람을 느낀다는데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걸까? 사실은 학교 어렸을 때 이제 서클에 있을 때는 배우도 좀 해보고 그랬었는데 조명 자체도 되게 재밌는 일 중에 하나였어요. 어렸을 때 처음 공연 봤었던 게 에쿠스였는데 에쿠스에 되게 유명한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조명으로 또 환경을 확 변화시키는 장면인데 그게 머릿속에 되게 많이 남았었는데 학교에 가서 서클 활동을 하면서도 그 일을 조명을 하겠다고 선배들한테 얘기를 했고 한동안 뭐 배우 같은 거 하다가 앞으로 뭐 더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조명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조명 일에 대한 미련도 좀 있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긴 공연 시간 동안 많게는 900번 이상 조명의 변화를 주는 조명 감독. 공연을 제작할 때 조명은 가장 마지막에 하는 작업이다. 무대 장치나 의상, 소품, 배우들의 분장도 조명 감독이 조명 연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그렇다면 조명 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 지금은 극장에서는 그 무대 전문인 자격증이라고 각 파트마다 1, 2, 3급의 자격증이 법률이 요구하는 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공부를 하는 거는 학부에서 무대 미술과 관련돼서 세부 과로 뭐 무대 미술, 조명 그런 식의 과들이 있고요. 얼마 전까지
문해진흥원에서 했던 그 아카데미가 있었는데 잠시 폐강되기는 했는데 그런데 공부하시거나 아니면은 개인적인 통로를 통해서 뭐 도제식으로 배우시는 방법들, 뭐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싸늘한 무대와 객석의 온도를 끌어올리며 무대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무대 감독과 공연 무대가 더욱 극대화되도록 색을 입혀주는 조명 감독은 오늘도 최고의 공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네, 공연에 있어서 그야말로 또 하나의 연출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대 감독 그리고 조명 감독을 만나봤는데요. 어떤 자격들을 갖춰야 되나요? 네, 아무래도 무대 감독은요, 워낙 다양한 영역들을 조금 총괄하다 보니까요, 특정한 전공이나 뭐 자격증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요, 연출 경험이나 제작 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명 감독은요, 무대 전문인 자격증이 있거나 무대 미술이나 조명 관련 전공자가 유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공연 분야는 좀 특성상 관련 경험이나 그 직업에 대한 열정을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 경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만나본 세 직업 모두 이제 세종문화회관 소속이었습니다. 지원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세종문화회관에서는요, 공채보다는 각 분야의 또 직무별 수시 채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상시로 홈페이지나 채용 사이트를 방문해서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나 채용 사이트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직업의 발견은 여기까지입니다. 강주리 캐스터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쪽으로도 상담을 해주실 줄 몰랐고 그래도 적성검사나 이런 거 전문가들 좀 의견 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제가 잘 어울리는지 원래 갖고 있는 성향도 알 수 있게 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시야를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나이 또래의 진로를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직무를 찾아라. 파이팅! 딱 맞는 적성으로 평생의 직업으로 직무를 찾아라.